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도 받으시고 공매도를 배당도 받으시고 큰일 날 뻔 공매도를 받으시라니 배당도 받으시려면 이제 오늘 주식 사서 건너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물론 이제 말일까지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하실 분들은 오늘 다 저는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리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갖고 건너가시겠다. 그런 좀 의지의 표현이시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시장에서 오늘 배당을 이제 받으시려면 건너가셔야 되는데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시장에서 의외로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를 겨냥해서 거래소에서 세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세 종목 혹은 두 종목 해서 총 다섯 종목에서 여섯 종목 정도를 2023년도를 겨냥해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왜 그런 종목군들로 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를 너무 멀리 갖다 놨나? 자, 그리고 왜 그런 종목군들로 또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으로 먼저 봐야 될지. 예, 네, 잘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오늘 강의할 내용을 이렇게 잘 좀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연말연시다 보니까 또 여러분께 너무 잘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러다가 약간 예, 이 뭐라게 되겠습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허리가 조금 환절기 때 되면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제부터 허리가 좀 담이 왔는지 그래서 지금 등짝에 파스 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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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처럼 지금 허리를 딱 세우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 예, 죽을 병은 아니겠구나. 원래 저 같은 사람도 오래 삽니다. 예, 왜냐하면 몸 관리를 잔병치레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덕분에 아, 이게 그 저기 다친 덕분에 아, 여러분들 덕분은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30년 전에 이렇게 몸을 다쳐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덕분에 제가 보훈처에서 그게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아니군요. 보훈 대상자로 잘 연금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얼마큼 아픈지. 자, 그래서 어, 환절기 때 겪는 그냥 고질병 정도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 대신에 파일로 그냥 자료 준비된 리포트 자료로 가공하지 않은 자료로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그래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예,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죠. 2023년 주목할 빅5 종목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보도록 할까요? 원래
최고 좋은 건 마지막에 보는 건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종목이에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LG전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부분에 있어서 어, 꼬투리부터 본다면 먼저 자화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게 되고요. 왜 그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는지는 그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왜 자화전자를 보는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팬더멘탈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9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자, 잘 들으세요. 네.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순서로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빅5 종목을 꼽았는데, 첫 번째 뭐를 먼저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본다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본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지금 추세적인 흐름,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를 먼저 보는 거죠. 추세를 본다는 것은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을 본다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에 포커스를 일단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 분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떠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승률이 50%였던 주식시장에서 승률이 단기 매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50%였던 주식시장의 승률이 갑자기 65%, 70%로 확 뛰어버립니다. 이거는 주식을 많이 한다고 아는 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자화전자가 실적이 나빠서 주식이 빠졌습니까? 아니죠. 한 번 빠지고 얼마에서 얼마? 35,000원에서 25,000원. 그랬다가 다시 또 30,000원에서 다시 또 17,000원으로. 자화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갖고 40%가 빠졌어요? 아니죠. 36,000원에서 2만원, 15,000원 마찬가지로 40%가 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서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물론 2023년도 전체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023년도를 제가 겨냥해서 놓고 본다니까 1월 달부터 뭐 연말까지 계속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 4분기. 지금 말하는 모든 종목 LG전자로부터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함께 보게 될 새 종목군에서 가장 막내인 자화전자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군 가운데 5개를 제가 오늘 꼽아봤는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잠깐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바닥에서 터닝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 랠리를 구현하는 즉 정배열 구간 60일선, 21선 그리고 5일선 일봉 이렇게 긴 거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긴 거가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21선, 21선보다 5일선 짧은 게 위에가 있죠. 상당히 안정적인 패턴이죠. 이걸 우리는 삼각형, 삼각형은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역전이 돼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타이밍은 지금 보시는 건 종합주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선, 그렇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역삼각형 형태죠. 60일선은 길이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6cm, 21선 2cm, 5일선 5cm. 네, 참 60cm, 20cm, 5cm, 1cm. 역삼각형형이죠. 이렇게 그려보면.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주식이 그렇게 이렇게 흔들리기, 상당히 흔들리기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역배열된 구간에서는.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뭐에 충실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이 우상향일 때는 첫 번째로는 실적 좋은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왜?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도 우상향 속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같은 색이면 다홍치마라고 실적 좋은 종목이 먼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역배열된 구간, 21선, 61선을 깬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실적 좋은 종목은 바로 안 빠집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져요. 실적이 좋으니까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빠집니다.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얘기죠. 업황이 불안해서 그렇다든가 그건 뒷이야기잖아요. 종목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시장의 기세가 역배열이 났을 때는, 그래서 이때는 내재 가치로 보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역배열된 구간에서. 이해되셨죠? 실적이 좋다 어떻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갑자기 역배열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간이 있죠. 이동평균선이 61선이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5일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고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구간에서는 이때 자꾸 실적이 내 주식이 실적이 좋은데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제가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드리는데 LNF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의미 없습니다. 역배열된 구간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60일선 깨고 역배열되는 구간. 자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을 나오죠.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맨 위에 꼭지도 저가를 쭉 봅니다만 역배열되는 구간도 자꾸 낮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수렴됐던 부분이 갑자기 확 확산됩니다. 저는 2023년도에 가장 주식이 많이 빠질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 전, 2년 전에 바이오 종목에서 물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물릴 종목이 저는 바로 이 LNF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요즘 공을 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주식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화전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건너가서.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정별이 된 구간에서 뭐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럼 이때 사야 되느냐? 사긴 왜 삽니까? 역배열되면. 조심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위에 있잖아요. 계속 역배열됐던 구간, 역배열됐던 구간에서 지금 정배열되고 정배열 속에서 21선과 61선이 지금 타고 있죠. 61선 줄 타고 있잖아요. 마치. 파도 타기 앞에 하도 썰매 타듯이. 그래서 꼬꾸라지느냐, 급등 나오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역배열이 되지는 않았죠. 역배열됐던 구간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게 눈에 지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예를 들어서 2,000개 종목 중에서 2,000개 종목 중에서 20개가 나왔다. 긍정적인 게. 그럼 그 가운데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종목 2,000개 종목 중에서 좋은 게 나왔으면 2, 30개가 나왔으면 그 가운데 버릴 거 버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괜찮게 남는 것 중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내재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거.
자화전자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예, 기본적 분석을 가만히 보니 적자 기업이었네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죠. 근데 2019년도 매출액 3,600억, 2020년도 3,000억, 2021년도 3,5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2억, 마이너스 193억에서 작년도에 플러스 163억으로 돌렸네요. 그렇죠? 작년도에 플러스로 돌렸죠? 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어때요? 38억 1사분기, 2사분기 9억. 그러면 47억이네요. 47억 흑자였는데 지금 9월 30일 날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96. 그러면 마이너스 벌써 50억을 영업이익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50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은 다행히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68억이지만 1, 4분기, 2, 4분기 합쳐서 85억이니까 그렇죠? 한 17억 정도 여전히 17억 정도는 남아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작년도가 굉장히 좋았죠. 주가도 이미 작년도 피크를 찍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을. 이번 연도 실적을 보고 지금 사는 겁니까? 주가는 작년도가 최고 좋았는데 작년도 실적은 언제 발표돼요? 그렇죠. 2022년도 3월에 발표됩니다.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 초경에. 그 주가는 이미 그때 반영이 됐잖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적자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 저가 17,000원대부터 3만 5천 원대, 6천 원대까지 100% 상승해 가면서 6개월간 반영이 됐죠.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떨까요? 4,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흑자로 돌릴 수 있고 적자로 돌릴 수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일단 흑자로 돌릴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2022년도, 2023년도 1, 4분기에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그렇게 중소형 종목 가운데 거래소 시장에서 보고 있느냐면 바로 이 종목의 대규모 시설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자화전자는 국내에는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있죠. 그러면 애플 향이 있고 안드로이드 향이 있어요. 애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많은 부품 중에서 우리나라는 LG가 카메라 모듈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안드로이드는 이제 중국이나 화웨이나 샤오미나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쪽은 파트론이고 고급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이제 LG는 LG 이노텍에 보내가지고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형태죠. 자, 그런데 그때 LG 쪽에 납품하는 회사가 이 자화전자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간 새벽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몸에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날 것 그대로 한번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LG 이노텍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면 7788 한번 눌러볼까요? 네, 나는 지금 잘 들리고 잘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이 종목분들을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대한 내년도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는 했지만 상차림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투박해요. 우리 시골에 가면 혹시 그 어머니나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이나 가면
장독대에서 그 총각김치라든가 배추김치 같은 거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그냥 푹 담아가지고 따뜻한 국수나 밥에 먹어라 하고 이렇게 탁 놔주시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식당도 그렇게 하는 식당들 많습니다. 지리산이나 강원도 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뭐 할머니 집이나 무슨 집이라서 가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툭 꺼내놨죠. 날 것 그대로 예쁜 쟁반 같은 데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예쁘게 해가지고 딱 세팅하고 사실 오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태어나긴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예쁜 접시 심지어 오징어에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접시가 예쁜데 집사람이 주는 걸 원하고 있어요. 생긴 거라도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겼으니까 태어난 것도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생긴 거라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예쁜 접시라도 그렇게 먹는 거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준비를 원래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 빅 5 뭐 여기 이제 검은 토끼 나와가면서 개면연 해가면서 토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는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그래서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토끼가 이렇게 탁 그 어떤 첫 번째 토끼가 쬐끄만 강아지 애기 토끼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거 사실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제대로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과천 같은 데 가보면 관악산 같은 데 내려오다 보면 국수집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스탱 접시에다가 막 김치 막 팍팍 그냥 국수 막 저기 그런 날 것 그대로. 자, LG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오늘은 굉장히 연말연시니까 특별하게 사실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한상 차림 해주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광학 솔루션, LG 이노텍이 광학 솔루션인데 애플에 납품하는 쪽이죠. 이제 카메라 그런데 모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그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수십 개가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 모듈에 보면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이렇게 망원경처럼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손떨림이 이렇게 사실은 미세하게 우리가 떨려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랬을 때 카메라가 약간씩 번짐 현상이 나옵니다. 찍었을 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손떨림이 미세하게 떨리더라도 그것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카메라 안에는 정말 수십 가지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부품들을 다 받아서 하나로 딱 쬐끄맣게 박스 형태를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핸드폰 뜯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실 조립할 때 이제 여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듈이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거죠. 모듈을.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 회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차화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 LG 이노텍이 1조 6,563억 원의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합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지금 이제 400만 대 정도가 이번에 중국 문제로 좀 줄어들잖아요. 판매 대수가.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영화 아바타도 나왔는데 이제 3D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제 안경 형태 요런 안경 형태의 글라스폰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원래 이제 11월 달 지금 다 어느 정도 그 가격까지 정해졌어요. 애플 같은 경우.
그래서 애플은 지금 스마트폰보다는 애플 카와 그리고 이 글래시스 폰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 보고 이제 하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대규모 카메라 노즐, 이 모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나오는 애플 쪽이 뭐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D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AR, VR이라고 그러는데 애플은 MR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다른 형태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는 밀폐된 형태예요.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포켓몬 같은 거 잡아보면은 현실에서 증강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내비게이션도 보면 터널이면 갈림길이면 앞에 그대로 내가 지나가는 길을 똑같이 보여줘 가면서 그 길에서 나의 내비를 보여주잖아요. 포켓몬 같은 것도 마찬가지. 내 지금 창문에 이렇게 있는데 저 창문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저의 얼굴 옆에 예를 들어서 이게 포켓몬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가상현실 고글 스키 고글처럼 생긴 것에 여기 이렇게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증강시켜 주는 거죠. 현실을 화면으로 잡아서 나 여기 화면에다가 그래 이 애플은 MR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MR 파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바로 이제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예전 같으면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카메라 렌즈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개예요. 요즘 다섯 개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자동차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훨씬 많이 들어가죠. 서라운드 뷰까지 위에 쪽까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뒤에, 측면에, 위에.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우유 쪽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360도를. 그래서 혹시 뒤에 내 뒤편에 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든가 어린아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띠띠띠띠 후방 카메라만 보였는데 요즘 서라운드 뷰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국산차 같은 경우 가장 잘 만들죠.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 모듈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그래서 고객사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모듈 파트뿐만 카메라 모듈 파트가 시설만 1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자화전자도 거기에 맞게 본인들도 이 시설 투자를 지금 이미 단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동안 이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LG노텍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회사는 LG그룹은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되고 실적이나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는 LG한테 의해서 결정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런데 LG노텍의 광학 솔루션 어, 어, 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끝자리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이라는 얘기죠. 3,500억과 3,300억 내년도에 용량을 말하는 거죠. 생산 용량, 찍어낼 수 있는 양.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는 이게 이제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이니까 1조 5천억.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보시는 하이비전 시스템 매출액이에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건너오는 구간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용량이. 그런데 이번 연도에서 내년도로 건너가는 기간에는 2천억에서 3,300억으로 한 70%에서 65% 정도 증가를 해요. 보시면은, 그렇죠? 2천억에서 3,300억이잖아요. 정확히 65%가 증가하네요. 광학 솔루션 생산량이. 자, 그리고 매출액 부분도 결정적이죠, 사실.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매출액 부분도. 자, 그래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락했다가 서서히 상승하던
LG이노텍의 전체적인 용량이 가장 크게 점프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주가는 그동안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덜컹거렸던 부분도 있고, 이 회사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국내라든가 다양한 현법 업체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화전자입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를 저는 뭐 신고점을 뚫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사분기. 지금부터 내년도 1, 3기를 했을 때 기관들 입장에서 꽤 매력적인 부분. 즉 사업이 후행 산업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사업 중에서 약간의 가격 매력이라든가 현재 주가 상황에서 봤을 때 1, 4분기에 괜찮게 할 만한 종목.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27,000원 정도 수준. 지금 22,000원이죠. 50%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참 50%가 아니라 이 20%, 20에서 25%, 20에서 25% 정도 그렇게 타겟 목표로 1, 4분기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죠. 외국인들이 조금 사줘요. 주가 가격 매력 있는 지점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가요? 좀 팔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좀 팔고 있네요. 여기에선 샀다가 여기선 팔고 있네요. 왜냐? 그들이 샀던 평균 가격을 좀 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전에 많이 샀었잖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 잘 샀다가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 또 팔고 그래서 또 추가로 사서 평균 가격이 이 가격 최근에 2, 3개월에 산 개인 투자분들이 평균 가격을 장중에 잠깐 깨니까 22,000원 아래로 내려가니까 와장창창 팔아버렸네. 최근 이때 이후 이날이 9월 달이네요. 9월 달 이후로 가장 많이 팔았다가 팔았죠? 개인 투자분들.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샀고. 그렇죠? 9월 이후에 가장 많이 샀어요. 지금 외국인. 일간 기준으로 이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하루 기준이나 뭐 일주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약간 좀 관조적인 자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LG이노텍.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습니까? 검사는 군인은 해병대는 행동으로 말한다. 군인은 검사는 기소장인가 공판 뭔가 하여튼 그걸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은 뭐 이 주식 좋다 저 주식 좋다 백날 얘기해봐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식에 베팅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언제 베팅했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날 빠졌잖아. 목요일 날 한 템포 좀 빠르게 다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 이렇게 쭉 저는 자화전자 같은 개별 중성 종목은 사지 못했어요. 왜냐 여기까지 힘을 뻗칠 수가 없어. 왜?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세 개 중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LG이노텍 잠깐 한번 볼까요? LG이노텍도 지금 꽤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이노텍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어때요? 한번 덜커덩 두들겨 맞고 반등 나왔다가 또 두들겨 맞고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가격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누구처럼? 하이닉스처럼 바닥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작년도에 이미 100% 올라간 주식이에요. 다시 한번 LG이노텍은 작년도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떨어질 때 종합이 떨어지고 있을 때 20만 원짜리 주식이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사이에 100% 올라갔어요. 이 주식이. 혼자.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때예요. 그 기간이.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종합주가지수가 3,3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3,000포인트에서 옆으로 누워가면서 떨어지고 있을 때 2,700으로 10%가 떨어지고 있던 이 구간이죠. 10월달, 6월, 7, 8월달 요 구간에 LG이노텍은 지금 보시면 10월달 아까 종합주가에서 떨어지고 있던 자리잖아요. 얘도 잠깐 떨어졌어요.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그랬다가 40만 원을 돌파 나왔습니다. 종합은 떨어지고 있는데. 옆으로 기었다가 종합이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혼자 올라갔다니까요. 종합 마이너스 10% 빠지는 동안 10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선행 상승 그리고 나서 조정이죠. 다만 상당한 가격 매력이 있는 지점입니다. 상당한 가격 매력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가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닥에서 치고 올랐던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중국에 있는 공장이 애플에 있던 공장들이 주문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좀 더뎌가면서 주가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떨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1000주를 100주를 사야 되겠다. 한 번에 다 사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은 30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주 정도면 자화전자 그래서 LG이노텍보다는 저는 이런 전략으로 구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애플 성향에 이것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특히 전장 부품으로 이 회사가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놔두고 이거보다는 LG전자 좀 더 용량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자화전자. 그래서 LG이노텍을 예를 들어서 20% 살 것 같다. 그거보다는 LG전자를 15%, 자화전자를 5%, 혹은 10%, 10% 이런 분산작전, 양동작전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저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LG이노텍보다는 왜 그러냐면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서 모터라인부터 시작해서 좀 카메라 센서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오로지 애플 말고는 없어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LG이노텍이 주는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 뭐 움직이면 얘가 실적이 수익률이 LG전자랑 비교도 안 돼요. LG전자는 또 쉬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보시면 쉬어가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따라서 잠깐 올라가죠. 근데 지금 LG전자는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먼저 줬죠. 그리고 아까 자화전자처럼 21선과 61선으로 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첫 번째 원픽,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원픽 종목은 누구냐? 2023년도에는 상반기 및 1, 4분기에 일단 1, 4분기에는 LG전자. 자, 그리고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화전자도 나오게 된 거예요. 산업구조의 밸류체인 부상상. 네?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할까요? 우리 마시던 거네 이거. 잠시만요. 네, 물 한 잔 잠깐 한번 목 좀 한번 잠깐 축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GM 자동차 배상금 물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대손 충당 같은 거 작년도하고 이번 년도 꽤 많이 쌓았죠. 2조 원에서 서로 분할해 가지고 모듈팩 만드는 과정에서 불이 난 거라고 그렇게 그룹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불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다 뺏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장 부품으로서만 이미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한번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LG전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LG전자가 만드는 전기 자동 이게 전기 자동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실제 화면 실제 출시가 예상되는 건 아니고요. 애플의 이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애플카의 조금 뭐 그냥 샘플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가 가장 비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배터리에 맞물려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모터 파트입니다. 모터, 구동 모터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그래서 파워팩이라고 그래요. 엔진과 그리고 미션 이걸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K9 그리고 현대로템의 탱크에 들어가는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제 1200cc짜리예요. 1200마력짜리. 이제 이 엔진을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한마디로 기어 우리가 기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물리는 건데 이걸 파워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일반 버스나 이런 데서처럼 도로나 이런 데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흙탕도 들어가고 산도 올라가고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쓰면은 이 파워팩이 깨져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몇십 년째, 20년 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갖다 쓰느냐? 독일 거를 갖다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직 못 만들어요, 이 파워팩. 자,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서는 LG전자의 이 구동모터 파워팩이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런데 LG전자는 이 파워팩을 앞으로 만드느냐?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느냐? LG전자란 LG그룹의 이름으로는 못 만들어요. 100% LG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LG가 자기가 100% 갖고 있던 유럽 지분을 마그나한테 49%를 떼줍니다. 너 가져 하고. 어떤 대가가 있었느냐? 대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조인트 벤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이 조인트 벤처, LG전자와 그리고 유럽 마그나, 이게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BMW 자동차를 아웃소싱 받아서 납품한단 말이에요. 남바만 안 달고 넘겨줘요. 그런데 이거를 2021년 7월부터 작년 7월이죠. 마그나한테 지분 49%를 주고 우리가 같이 이 제3의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그리고 거기 회사로 공식 출범하고 거기에서만 이걸 만들어요. LG전자 이름으로 다느냐? 못 달아요. 못 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는 이미 LG화학이 배터리 회사 성장했던 것처럼 전장부품 회사로 꽤 발돋움이 됐어요. 2019년도에 53조 원, 2020년도에 60조 원, 2021년도에 68조 원,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70조 원 이상의 자동차 전장 부품 누적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황직고 헤엄치기 사업이 또 하나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마그나라는 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냐? 캐나다 회사인데요. 캐나다 회사가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어 이제 독일 쪽하고 가깝죠. 그래서 BMW 자동차 14%, 그리고 크라이슬러 13%, 죄송합니다. 다임러, 벤츠죠. 12%. 즉 마그나라는 회사가 샤시 파트라든가 자동차 부품, 뼈대라든가 샤시라든가 이런 걸 납품도 하고 BMW 자동차, BMW 3, BMW 5 주문 받아서 다 조립해서 번호판 안 달고 갖다 줘요. BMW한테. 독일로 넘기면 독일에서 번호판 달아서 메이드 인 저먼 해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웃소싱 형태로 하고 있는데 완조립이 가능합니다.
완조립이. 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GM이 15%, 포드가 13%, 그리고 이제 크라이슬러 13%, 다른 나라 23%. 그래서 LG, 이 마그나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자동차 바디, 샤시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매출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받아서 자동차를 조립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허접한 자동차가 아니라 BMW 5 시리즈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바디, 샤시 파트, 스트럭처, 바디와 그 구성, 스트럭처, 뼈대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척추 및 갈비뼈. 이 회사 매출액이 41%입니다. 파워 트레인과 그리고 이제 각종 뭐 비전이라고 나왔는데 28%. 그다음에 이제 각종 편의 사양, 자동차 조립 이런 거 조립하는 거 17%. 그다음에 이제 의자, 시팅 시스템. 의자 뭐 이게 전동 그런 거죠. 14%. 그래서 이 회사는 외관 뼈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로. LG는 뭐예요? 전기 부품,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 IT 쪽이죠. 둘이 사업군이 겹쳐야 하겠죠. 하나도 안 겹쳐.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LG전자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9만 원입니다. 19만 원에서부터 60%가 쫙 빠졌죠. 2년간. 8만 원대 깨지고 살짝 9만 원. 2023년도에 LG전자의 기술적 분석 꽤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2023년도에 저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반기 및 1, 4분기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LG전자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주가는 아까 보셨지만 기술적 분석 확인됐죠? 괜찮죠? 하이닉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좋았던 실적에서 주가는 빠졌는데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사는 주식입니까? 낙폭과대로 사는 주식입니까? 그렇죠. 낙폭과대로만 사는 주식.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손절해야 돼. 왜? 실적이 안 좋아.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어떻게 비교하는지 볼게요. LG전자 어때요? 주가 계속 빠졌죠.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자, 그런데 LG전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고 하향 추세였으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돌아섰나를 보는 거예요. 돌아섰죠? LG전자. 자, 그리고 나서 60일 선에 걸터 앉아가면서 갈까 말까 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보니까 62조에서 58조. 58조에서 작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74조. 영업이익 2조 4천억, 3조 9천억, 3조 8천억. 이번 연도에는 약 84조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 4조 원 예상했는데 이건 실제는 어려울 때라고 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1,700억 2조 원 1조 4천억. 이번 연도 2조 원 회복되면 거의 사상 최대 매출액에. 매출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2022년도가. 자, 접수되신 분은 1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매출액은 사상 최고라고요. 80조 원을 넘기니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만 받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인데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래요. LG 엔솔이라고 하면 안 되죠. LG 화학이 있을 때 현대자동차 그리고 GM 자동차하고 계약한 거 있잖아요. 배터리. 그 배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죠. 그 불이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정 부분을 하기로 했죠. LG도. 자, 그래가면서 그때 대손 충당금을 LG전자에서 절반, 그리고 LG화학의 절반, 이렇게 감당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충당금 형태로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못 일어나는 이유예요. 어쩌면 LG전자가 작년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런 가운데서 2022년도에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4조예요. 매출액도 사상 최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 당기순이익은 뭐 환율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죠. 일단은 이것이 실행 가능한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 4분기 매출액 21조 원, 2, 4분기 19조 4천억, 3, 4분기 21조 1천억. 자, 그러면 현재까지 영업이익은 60조가 넘네요. 61조 원. 좀 넘겠네요. 4, 4분기에 20조 원만 넘으면 84조 원은 아니더라도 80조 원이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4, 4분기에도 22조 정도만 나오면 목표했던 84조 원 매출액은 달성 가능해요. 아까 보셨지만 주가는 계속 2년간 빠졌죠. 근데 실적은 어때요? 페닉스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계속 긍정적이죠. 기본적 분석을 먼저 보는 이유. 왜? 시장이 아직까지는 턴하지 않았다. 가능성이 근데 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는 거죠. 하이닉스는 낙폭 과대예요. 이거는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주식이 낙폭 과대 상태를 넘어서도 더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1조 8천억 1, 4분기, 2, 4분기 8천억, 7,900억이니까 3, 4분기 7,500억. 그러면 합치면은 1조 5천억. 그렇죠? 1조 5,500억 정도, 1조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여기는 1조 8천억. 그러면 3조 3천억에서 3조 4천억 나오네요. 4, 4분기에 6천억에서 6천억 이상만 해주면 목표했던 4조 원 달성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평상시 같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막 이렇게 찌겠지만 오늘은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신 분, 마음 같아서는 경품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한 분은 5번 한번 눌러보세요. 주관식으로 하셔도 되고 객관식으로 먼저 5번 누르고 아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4, 4분기는 몇 월 달입니까? 10월, 11월, 12월. 그렇죠? 10월, 11월, 12월. 자, 그런데 오늘 종합주가지수 종가 최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아침에 잠시만요. 자, 아침에 치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표정하면서 이렇게 치질 있는 분이란데 아, 저는 치질 없습니다. 조금 스케일 있는 걸로 허리가 안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래요. 자,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오늘 종가가 장대양봉 가능성이 높다. 장중에 혹시라도 현금이 남아있는 분들은 장중에 아까 보셨지만 조정을 받을 때 기다렸다가 뭐뭐 주식 중에서 남아있는 현금으로 사라. 그런데 그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시는 분들이 조금 뭐 조정을 어, 비슷한 가격일 거다. 근데 그 가운데 LG전자도 있어요. 자, LG전자가 왜 4, 4분기 실적이 가장 더 3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환율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분석하는 방식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식 선생 박한샘의 이 과외 선생을 통해서 과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먼저 시간을 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전 매매에서 문제집으로 따지면 실전 문제집 풀이. 잠시만요. 문제집으로 따지면 실전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실전 문제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중에 지금처럼
장중에 지금처럼 매매를 해가면서 종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LG전자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 그런데 3분기 실적까지는 발표가 됐죠. 해보니까 63, 4조 정도, 63조 정도가 나와요. 2조 정도 매출액이. 그러면 4, 4분기에 20조 정도만 해주면 돼.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야. 80조 원이 넘으니까. 74조만 넘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미 넘었어. 그쵸? 매출액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정도에서 3조 3천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1, 2, 3분기. 그럼 4, 4분기에 얼마만 하면 돼요? 6천억만 넘어주면 사상 최대 실적 4조 원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6천억이 아니라 8천억까지도 나오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상 최대 매출액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마사지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화장, 메이크업을 여성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장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뭐 호박을 메론으로 바꾸진 못하지만 혹은 수박을 메론으로 바꾸진 못하지만 수박주를 좀 더 이쁘게 만들 정도는 됩니다. 자, 근데 LG전자가 수출 기업이잖아요. 환율이 얼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약은 이때 이루어졌겠죠.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페루 가는데 한 달. 그렇죠? 물건 받아서 찍어내고 뭐하고 하는데 두 달. 페루 가는데 한 달. 그러면 12월 달에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갖고 팔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는 주문을 해야 돼.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전에. 그때 당시 맺었던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요거가 이제 3분기 매출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 4분기 매출액. 자, 그러면 10월 달하고 11월 달. 1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는 환율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마이너스겠죠, 생각보다. 이거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주냐에 따라 물론 약간 다릅니다. 저기에서. 근데 10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1,400원이죠. 그렇죠? 10월 달 실적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은 좀 떨어졌으니까 중간치기고 12월 달은 조금 떨어졌고. 자, 그런데 평균 내보면 2, 4분기하고 비슷해요. 환율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2, 4분기죠? 7, 8, 9. 그리고 10, 11, 12. 4, 4분기. 고점, 2, 4분기의 저점. 여기 2, 4분기니까 2, 4분기 평균 가격은 이 가격이네요. 환율로 보면. 10월, 11월 평균 가격이네. 12월 달은 조금 불리한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매출액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최고점에는 달성은 잘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장 부품 쪽. 이게 LG전자는 이제 백색 가전 회사라기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장착된 전장 부품 회사입니다. 그랬더니 흑자로 막 돌아서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꼭 애플카를 애플카 지금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LG전자가. 애플카를 받네 못 받네. 받으면 초도 물량이 일단 기본 30만 대예요. 최소한. 그럼 전장 부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는 신고점까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14만 원, 15만 원? 그러면 벌써 5, 60%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9만 원천원. 사상 최대 실적인데 떨어진다고 해서 못 살 게 뭐 있어요. 더 살 수 있죠. 하이닉스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하이닉스와 LG전자를 통해서 뭐를 보고 계시느냐. 대한민국의 똑같이 낙폭과대 종목인데 상당히 좋은 종목. 우량주, 블루칩 중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 분석은 똑같아요. 떨어지고 있어. 똑같이 LG전자도 떨어졌죠. 근데 하나는 실적이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도 계속 빠졌잖아요, 얘가. 실적이 좋았다가 거꾸라지고 있는. 그래서 주가의 가치가 누구를 따라가요? 실적을 따라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즉 추세를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적도 얘는 하락이에요. LG전자는 어떻습니까? LG전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류의 종목군들은 주가는 똑같이 하락했어.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서 종합주가지수에. 그런데 실물 경기사에 그런 어때요? 실적은 좋죠. 가장 최대잖아.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는 LG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가격 매력도 있고 낙폭과대니. 근데 거기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왜? 사상 최대였던 실적들이 갑자기 4,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년도 실적은 조 단위 적자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만큼 적자가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사람들은 뭐 정상화가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즈니스가 바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삼성이 움직였겠지. 삼성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이닉스한테는 이미 철퇴가 가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삼성전자한테 디램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을 감소하죠. 감축하자. 오펙처럼. 석유 생산량 감소시키자 했을 때 러시아가 아니 나는 안 할래. 그냥 계획했던 대로 증산할래. 사우디 혼자 개꿀됐겠죠. 낙동강 오리알 됐겠지만 오펙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야 우리 감산하자. 100만 배럴 감산할래? 200만 배럴 갈래? 150만 배럴. 무조건 감산하죠. 여기도 적당한 선에서. 왜? 유가가 가시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켰는데. 러시아, 사우디 국제 유가 가격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60달러가 돼야 흑자 재정이에요. 균형 재정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협하는 게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미국의 셰일 가스가 나온 거죠. 셰일 가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말 그대로 모래 진흙탕에서 석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상업성이 없어요. 분리시키는 작업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셰일 가스 요즘 분리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마진율이 5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55달러면 사우디의 균형 재정 분기점이에요. 국제유가가 55달러 이상 가면 사우디가 나라가 흑자 재정이에요. 5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적자 재정이야. 셰일가스 가격은 거의 일치해 항상. 60달러 했을 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 이제 삼성전자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꼬꾸라졌잖아요. 여기서. 이때 이미 끝난 주식입니다. 단기적. 지금은 어떠냐? 낙폭과대로서의 가격 매력만 있는 거예요. 낙폭과대로서의 가격 매력.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일어나요. 왜? 실적을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시장이 상승장에만 모르고. 다행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냥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LG전자는 실적이 받쳐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혹시라도 종합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갔다가도 다시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물려도 빠져나올 구는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동차 전장 부품이 먹여 살려주고 애플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그렇지가 않죠. 보시면은 엄청난 적자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자, 매출액 26조 원, 39조 원, 2021년도 42조 원, 영업이익 2조 7천억, 5조 원, 12조 4천.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회사. 이번 연도는 어떨까요? 1, 4분기 2조 8천억, 2, 4분기 4조 1천억. 3, 4분기 급감하죠. 3분의 1 토막 나요. 영업이익 1조 6천억. 4, 4분기 마이너스 예상입니다. 4, 4분기 마이너스 예상이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플러스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가 이제 문제지. 마이너스 6조 원, 마이너스 1조 5천억 이상 적자가 예상돼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한 분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3분기나 4분기 때. 1, 2분기 때는 안 나오더라도. 자, 따라서 일단은 떨어지면 이런 주식을 근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낙폭과대락에서 못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때려야죠. 그러면 이 주식을 할까요? 이 주식을 할까요?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할까요? 얘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주력 종목으로서는 이렇게 똑같은 실적이지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 똑같은 기술적 분석, 가격 매력이지만 실적이 받침이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종합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겠지. 그렇지만 얘는 금방 속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예요? 당장 내일 올라갈 주식을 지금 선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똑같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봤을 때는 이걸 선택하는 그 법을 지금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합쳐서 내년도를 준비한 종목을 골라내는 법을 지금 배운 겁니다. 자,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했어요. 뭐를 준비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화. 네. 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찾아내보라. 버튼만 누르면 찾아내. 오늘은 한국 화장품 슈니드 이츠한볼 호텔 신라네요. 자, 오늘은 한국 화장품 슈니드 이츠한볼 아침에 떴어요. 슈니드 호텔 신라 아모레 퍼시픽. 오늘은 자, 그리고 추세 매매 버튼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세 세력주 추정 매매 추세라고 해가지고 눌러주고 제가 짠 7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총 종목 수가 2,000개 종목 중에서 41가 검색이 됐네요. 41가 검색이 돼서 어떤 걸 살까? 아침에 물어봤더니 제가 보니까 아침에 남광토건, 그다음에 연우, 청담 글로벌. 오늘은 아까 제가 봤을 때 청담 글로벌의 아침에 신호가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화토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가급적 시가총액을 똑같은 거라면 좀 큰 거를 고르기를 원합니다. 자, 괜찮은 검색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RSI 수동매매 신호 검색기를 일단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국경제TV 방송을 무료예요, 무료. 유료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 아쉽게도 이미 어떻게 신청하시냐. 이미 1000명이 좀 다 찼어요. 선착순 1000명인데 이게 조금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좀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와우넷이라고 치십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와우넷이라고 치세요. 와우넷이라고 치고 이제 파트너를 누르세요. 파트너를 누르면 여기 이제 박한샘이 이렇게 뜨죠. 박한샘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쭉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쪽에 선착순 1000명인데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이거 꼭 다운받으셔야 돼. 받아가셔야 돼, 여러분 걸.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유튜브로만 방송을 합니다. TV 방송이 아니에요. 한국경제 TV이지만 유튜브로만 나갑니다. TV로 안 나가게 했어요. 유튜브로만 송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3490-4512 ARS 3490-4512인데 이걸로 신청하시면 영원이에요, 영원. 돈 안 내요. 혹시 또 누가 이거 뭐 돈 내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이에요. 자, 그래서 1강부터 총 8강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자, 그런데 이 강의가 이미 지난주 첫 강이 나갔어요. 목요일 날 저녁 때 다시 30분에. 그래서 저희가 1000명한테 이거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00명 정도가 벌써 신청해 주셨어요. 강의하고 다다음 날 이미 1000명이 찼거든요. 주말에.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차마 못 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우리 과외 선생 11시 방송에서 깜빡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게 유튜브잖아요. 한국경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걸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저거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방송에서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벌써 700명이 다 하셔서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한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또 방송이 나가요. 거기에 이제 1강 가서 유튜브에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유튜브라고 치세요.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가 아니죠. 유튜브에 누르시고 이렇게 우리 한국경제 한생 이렇게 치시면 여기 1대1 이것도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박한샘 1강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ARS 전화번호 가르쳐 준 거 있죠? 그거 거기 무료로 신청하시면 방송하기 1시간 전 그리고 방송 끝나고 1시간 내 문자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무료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방송하기 1시간 전에 나가죠. 이미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문자에 보면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탁 버튼 누르면 오늘 1시간 후에 강의할 자료가 PPT로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 다운받아요. 강의하기 전에 이미 보고 강의할 때 받아 적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봐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강의 유튜브로 봐가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의가 끝나면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못 받잖아.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1시간이나 다음 날에 제가 문자를 한번 또 보내드립니다.
그분들도 링크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청하신 분은 2번 받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링크 핸드폰 문자로 가는데 그 문자를 또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또 누르면 뭐가 있느냐면 이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보기 해갖고 그대로 보시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럼 평생 여러분께 돼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초대장에 신청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그걸 누르면 수락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그래서 얘를 누르고 종목을 검색해봐라. 그럼 종목이 뜨죠. 그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거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오늘 뜬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있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S&T 모티브라는 종목이에요.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장에서 눈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윗꼬리 달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한번 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이거 지금 추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놓치더라도 그냥 날려보내요. 괜찮아요. 또 종목들이 또 검색해 줍니다. 아까 저기 아침에는 없었는데 지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 보니까 새롭게 편입 지금 막 여기에서 지금 검색기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얘가 갑자기 탁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그 신호를 포착하고 잡아준 거죠. 그러면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샀다. 여기서 잘 샀다. 바로 때려야 됩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단기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그럼 여러분은 언제 사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밀려요. 어차피 지금 추격하시면 안 되죠.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마냥 풀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거를 이 검색기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일단 1000명은 일단 끝났고 이제 그 다음 1000명이 이제 또 나가게 되겠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이 보니까 12시 20분이네요. 나머지 3개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요. 인터넷으로 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매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매주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매주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 전화번호 신청이 가장 좋습니다. 3490-4512. 그러면 그때 방송 나갈 때마다 문자가 자동으로 나가요.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건너가는데요. 첫 번째는 LG전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장화전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의외의 종목이죠. 현대모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흩어져 있는 돈들을 혹시라도 아직도 연금에 남아있다 나는 그럼 다 모아서 긁어 모아서 사라고 한 주식이 LG전자, 현대모비스 기본적으로. 자, 현대모비스는 조금 올라왔네요. 차트 이쁘죠? 보세요. 그렇죠? 역배열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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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잘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 있잖아요. 눈. 사람 눈. 그거 멋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멋으로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박한샘, 그다음에 박지성,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눈이 이제 필요해서 달고 다니는 분들이고 이제 눈이
옵션인 분들이 있어요. 미용상, 조인성, 장동건 이런 분들은 눈이 필요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 볼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라겠죠. 자, 쳐다보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눈인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현대 모비스입니다. 61선 위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얼마큼 올라왔어요? 1에서부터 10으로 계산하면 1만큼 올라왔죠. 여기 한번 1번이라고 쳐보세요. 1번. 잘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61선 위로 녹색선 61선이에요. 얘도 올라왔죠. 얼만큼 올라왔어요? 3에서 4 정도 올라왔겠네요. 61선 위에 머물렀던 기간, 올라온 폭, 중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2 정도 되는 거고, 여기가 1, 62선 위로 올라온 수준, 얘는 2, 여기는 3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한 0.5나 1.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올라왔다가 여기는 다시 2번. 여기는 어때요? 올라온 폭이라든가 올라온 기간이라든가 6 정도 되겠죠. 6에서 5.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이나 4 올라왔다가 잠깐 멈춰 있죠. 자, 제가 눈이 필요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용으로 있는 디자인적으로 있는 분이 있고 필요에 의해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눈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나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어때요? 이 동그라미가 작고 좀 커졌다가 다시 또 작아졌다가 또 커지죠. 그랬다가 다시 좀 커졌는데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빠졌던 기간과 빠졌던 폭, 이 아래쪽으로 빠졌던 기관과 빠졌던 폭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21선, 61선, 녹색선인 61선, 빨간선인 21선, 그 다음에 51선, 일봉 다 붙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수렴이라고. 자, 확률적으로 보겠습니다. 역별 중심으로 있었던 이 기간 7월부터 12월 계속 역별 있었죠. 이 앞에서는 이렇게 주가 빠지는 구간에 역별됐던 게 정별로 한번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역별로 전환돼요. 그 다음에 정별로 전환되고 역별인데 수렴하죠.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조만간에 우이든 아래든 큰 변화가 나오기 일보 직전에 힘의 균형점이 어떻습니까? 계속 역별만 있다가 정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숫자가 커지잖아. 그런데 역별된 숫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컸다가 작아지죠. 7, 6, 5, 4, 3. 그 다음에 덜컹 마지막 나오고 그 다음에 없어요. 이제 거의 위도 1 아래도 1 수렴했어요. 기술적 분석상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렴과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확산이죠. 어디로 확산? 아래쪽으로 확산이잖아. 위쪽으로 한번 크게 확산했다가 그 다음 꼬꾸라지죠. 역별로. 여기서 꼬꾸라진 역별 2번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추세 하락으로 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의미가 없었죠. 이제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원형 바닥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걸 장기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현대모비스냐? 안전하죠. 안전하잖아요. 코스닥 종목 1,000만 원어치 살 때 1억 갖고 이 종목은 4천만 원, 5천만 원 사도 되잖아요. 1,000만 원 갖고 10%, 30% 수익 먹어봐야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 투자해갖고 1억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건 주식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세장에선 가능. 그리고 1억 가진 사람은 그게 문제 없어.
근데 10억 갖고 100억 가진 사람은 돈이 클수록 코스닥 코딱지만한 종목에 하루 거래량 얼마 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30억, 20억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00억 갖고 있어요. 즉 1억 갖고 있을 때 코스닥 어떤 종목에 1,000만 원 사는 거 바이오에. 그래서 50% 먹어봐야 50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이 종목은 5천만 원 사도 돼. 5천만 원 사갖고 20% 먹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사갖고 50% 먹는 것보다 5천만 원 사갖고 20% 먹는 게 100배 낫잖아. 양뛰기가 되는 거예요. 양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1억이 10억이 되든 10억이 100억이 되든 돈을 계속 불려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운 좋게 어떤 종목 하나 샀어. 1억이 갖고 10억이 됐어. 장 조금 빠지면 3억 되고 2억 되고 다 날려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돈을 벌 줄은 아는데 굴릴 줄은 모르고. 돈 번 사람들 많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사고 주식 하나 종목 잘 골라고. 왜 다 사라질까요? 벌 줄은 알아. 굴릴 줄은. 여러분은 자산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잠깐 돈을 손에 쥐었던 행운아가 되고 싶습니다. 자산가든 행운아든 아무거나 하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운아는 100명, 1000명 매월 나옵니다. 로또 매주 나오잖아요. 자산가는 큰 사이클에서 하는 자산가셔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현대모비스. 뭐부터 봐요? 기술적 분석부터. 그리고 종목 봅니다. 목표 수익률 연간 고점인 27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까지, 그래서 24만 5천 원까지만 안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큰 수익이죠. 내년도 상반기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두 축으로 가장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못 본 종목 2개네요. 언제 보셔야 될까요? 죄송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9번째 과외선생 박한쌤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주옥 같은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LG전자 하이닉스 비교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종목들 해보셔가면 실력이 일취월장. 뭐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한국경제 와우넷 방송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